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TV 박근호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박근호 전문위원은 또 오늘 어떤 섹터, 돈 되는 섹터 테마를 지켜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역시 뭐니 해도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 안에서도 3D 패키징 쪽을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 참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쉬는 거이기도 한데 특히 3D 패키징을 더 주목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위원님? 네. 이제 반도체가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이제 칩과 기판을 연결을 시켜주는 패키징이 발전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성능을 우리가 온전히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일단 3D 패키징에 대해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게 제가 설명을 잠깐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2D는 그냥 말 그대로 평면입니다. 이제 기판에다가 칩과 메모리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띄워서 놓는 게 바로 이제 2D 패키징이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 이제 GPU를 보통 얘기를 할 때 이제 TSMC에서 코어아웃 패키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네. 2.5D 패키징이라고 표현하죠. 2.5D 패키징은 칩과 기판 사이에 인터포저라는 게 들어가죠. 그게 이제 2.5 패키징이고 3D 패키징은 칩 위에 GPU나 CPU 위에 바로 메모리, HBM 같은 메모리를 올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과 메모리의 거리를 단축을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3D 패키징인데 이번에 이제 젠스망이 올해 2026년 CES나 이제 엔비디아 GTC에서 이 3D 패키징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좀 하기도 했었죠. AI 시대 게임 체인저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이제 3D 패키징이 이제 2034년도까지 지금 현재 규모에서 한 4배 정도 커지는 규모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연평균 성장률 한 15% 내외 정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와 함께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3D 패키징은 이제 어쨌든 GPU나 이런 AI 칩을 만들 때 핵심적인 기술, 이제 핵심적인 패키징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많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3D 패키징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을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리노공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리노공업 하면은 떠오르는 좀 그 특별한 부분들이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IT 쪽에서는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따진다라고 하면 일단 리노공업의 1위는 아닌데 시장에서 그만큼 리노공업을 인정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리노공업을 슈퍼을이라고 부릅니다. 슈퍼을. 이제 우리가 보통 갑질한다 해서 을이 이제 한마디로 벤더가 이제 어떤 가격적인 결정력을 갖고 있어서 슈퍼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괜히 리노공업이 영업이익률이 50%가 나오는 게 아니죠. 얼마 전에 이제 리노공업은 이런 어떤 기업적인 분석 빼고 이제 8,600억 정도 대주주 매도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 일단 떨어진 부분들에서 사실 더 떨어지지는 않고 이제 옆으로 좀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대표 아까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자녀들한테 기업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이 좀 되던데 자녀들도 물려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자녀분들이 그 주식을 한 주도 안 갖고 있죠. 그래서 왜 팔았나라고 했더니 보유 주식을 매도를 해서 그 자산운용 목적으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지금 파는 게 좀 가장 좀 잘 파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좀 받을 수도 있죠. 일단 3D 패키징과 리노공업을 연결을 시키면 이제 3D 패키징 계속적으로 뭔가를 위로 이제 쌓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층이 높아질수록 테스트 소켓 수요가 높아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 테스트 소켓이 들어가서 이제 포인트 보통 이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테스트 소켓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노공업이 3D 패키징에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마디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D 패키징 외쪽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휴대폰 쪽에 들어가는 보통 AP라고 얘기하는 이런 칩들이 이제 2나노 생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2나노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굉장히 테스트 소켓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리노공업의 테스트 소켓은 우리가 보통 물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Q도 늘어나고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P도 늘어나는 가장 좋은 어떤 업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뭔가 붙일 때는 이제 한미반도체다. 뭐 이런 것들 뭐 다 알고 계시겠죠. 대명사인데 일단 주가 흐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오는 종목이죠.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 좀 약간 부침이 크긴 합니다만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개신하고 있는데 3D 이제 패키징은 아무래도 3D 적층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붙이는 게 많다 보니까 이 붙이는 거에 이제 본딩 장비에 우리나라 혹은 글로벌 1위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반도체가 당연히 이제 관련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HBM4E 시작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이 이제 TC 본도에서는 사실 한미 반도체 적수가 없었죠. 실질적으로는 하나 세미텍이 좀 치고 들어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하이브리드 본도 쪽에서 이제 뭐 LG전자도 하고 이제 하나도 하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본도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그쪽에서 얼만큼 선점을 하는지는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 이슈를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죠. 네네. 왜 그랬냐면 한미 반도체는 사실 SK 하이닉스 기반이었는데 SK 하이닉스가 하나 세미텍과 손을 잡으면서 이제 조금 삐진 거죠. 이제 한미 반도체가 그래서 마이크론 쪽으로 좀 옮겨갔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삼성전자와 거래가 없었죠. 이제 거래가 왜 없었냐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그 세미스라고 하는 장비 회사가 과거에 세크론이라는 회사였었는데 소송전을 벌였었습니다. 세크론이랑 이제 한미반도체랑 소송전 하다가 심지어 한미반도체가 이겨버렸죠. 그렇게 그때서부터 이제 삼성전자에서 좀 약간 미운털이 바뀌었었는데 워낙에 이제 그 대체 불가적인 그 본딩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어때 화해 모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하긴 좀 약간 그렇고요. 네. 아무튼 정리를 하면 3D 패키징 그다음에 HBM4 이쪽에서의 하이브리드 본도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종목 리노공업과 한미 반도체를 일단은 3D 패키징 쪽에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3D 패키징 관련해서는 탑픽 종목으로는 뭘 보면 좋을까요? 네, 해성 DS를 좀 준비를 해성 했는데요. DS? 해성 DS는 우리가 보통 리드 프레임 전문 기업으로 많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리드 프레임은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아주 얇은 실 같은 소재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것은 해성 DS를 기판과 이제 이 3D 패키징 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가 왜 3D 패키징과 이제 연관이 있냐면 3D 패키징은 데이터 처리나 모든 부분에서 우월한 성능을 보이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열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HBM 기준으로 열이 85도까지 올라가면 담고 있는 혹은 옮기고 있는 데이터가 모두 소멸을 한다라고 해서 이 이제 GPU 위에 바로 HBM을 올려버리는 3D 패키징에서 이 냉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해성 DS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냉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히트 슬러그를 지금 현재 글로벌 빅테크 향으로 퀄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3분기서부터 양산해서 납품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좀 퀄 테스트 중이라는 점. 이 히트 슬러그라고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칩이랑 냉각 장치 중간에 들어가는 아주 차가운 금속 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어떤 3D 패키징에서 폭풍의 눈이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이제 중요한 부품으로 시장에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DDR4, DDR5 같은 경우는 DDR4는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DDR5는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적으로 추가 공급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1분기 실적보다도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사실 지금 75,000원을 좀 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해성DS 과거에 75,000원, 75,000원 오면은 맞고 떨어지고 했었었는데 지금 세 번째 도전해서 8만 원대 라인을 지키는 데가 좀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전략은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전후,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성 DS를 탑픽 종목 3D 패키징 쪽에서 살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해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박근호 위원의 선택 돈 되는 섹터. 두 번째는 바로 조선주입니다. 조선주가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반도체 쪽에 모든 집중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조선을 또 이제 약간 잊어버리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자, 반도체 올랐고 자동차 어제 오늘 따라갔고 다음 주에는 조선주 갈 수 있을까요? 네, 조선주.
이제 방송 전에 앵커님이랑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조선주는 운이 정말 좋은 섹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실적이 견인이 되면서 바닥잡고 올라가다가 좀 쉴만하면은 이제 뭐 좋은 MRO 이슈가 나오고. 그렇죠. MRO 얘기가 나오고 또 쉴만하면 뭐 LNG 얘기가 나오고 알래스카 얘기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제 네. 쉴만하면은 이제 시장에서 좋은 이슈들을 던져주는데 이번에도 시장이 좋은 이슈를 하나 좀 줬죠. 일단 조선업이 이제 중동 전쟁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해석이 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수주적인 측면에서 약간 느낌은 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제 수혜를 받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가 되다 보니까 이제 뚫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해운사들이 발주를 좀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는 같은 양을 늘리더라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동량은 늘어나진 않지만 이 어떤 배의 어떤 숫자는 굉장히 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라 해운사들이 이제 발주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조선사들은 반대로 수주를 좀 많이 하겠죠. 1월서부터 3월까지 글로벌 누계 발주를 보면 이게 이제 영국 이제 그 해운조선 그 리서치 기관 이제 클락슨에서 나온 건데 1,758CGT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 증가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제 CGT라는 것은 이제 톤을 어떤 배의 어떤 용량과 관련돼서 환산을 한 건데 중요한 것은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정도 늘어났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도 최근에 어떤 뉴스들 보면 굉장히 수주를 잘 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조선주가 이번에도 좋은 이슈를 받으면서 다음 턴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겠고요. 자, 그럼 종목 좀 선별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 뭐 볼까요? 네, 요즘에 좀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 과거에 가장 화끈했던 종목인데 좀 주춤하죠.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 지금 암모니아 운마선 3척을 5천억에 수주를 했다. 그다음에 VLCC, 베리라지, 캐리어죠. 10척과 LNG 운반선 4척 등 18척을 32억 달러 기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나오션에 대한 이제 수주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하나오션에 대한 주가 흐름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움직임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는 않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6월 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오션은 이제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캐나다 잠수함 최종 사업자 그 발표가 6월 달에 예정이 돼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나오션이 현대중공업과 원팀 이뤄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독일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안개 속이긴 한데 이제 독일이 어떤 조선사들의 능력보다도 우리가 니네 배를 사주면 우리한테 뭘 해줄 거냐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 이제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또 국민 입장에서 한번 좋은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네. 현대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역시 무슨 배를 뭐 수주를 했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은 좀 약간 다른 부분이죠. 바로 이제 엔진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급등을 좀 했는데 데이터 센터에 이제 엔진이 발전한다라고 해서 사실 엔진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모든 데이터 센터에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엔진은 정전이 됐을 때 비상용으로 발전하기 위한 엔진은 무조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엔진사들이 수주를 하면서 현대중공업이죠. 수주하면서 엔진사들이 어떤 테마를 형성했던 엔진 같은 경우는 비상 엔진이 아니라 이제 상시 발전용 엔진이죠. 어떤 다른 전원에서 모자란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배에서 쓰는 엔진을 일단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데이터 센터가 보통 이제 배 엔진은 2행정 엔진이랑 4행정 엔진이 있는데 2행정 엔진은 이게 뭐 건물 한 2층, 3층 높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중속 엔진이라고 하는 4행정 엔진을 여러 대를 갖다 놓고 쓰기 때문에 이 4행정 엔진 속에서 좀 약간 강점이 있는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좀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해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국내 유일의 중속 엔진 IP 홀더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엔진을 설계하고 제조할 때 IP 홀더, 지적 재산권을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내지 않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제 중속 엔진에 한해서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상당히 좀 잘 빠졌습니다. 일단 매출 54%, 영업이익 100% 이상 증가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최선호주는 삼성중공업을 좀 골라봤습니다. 바로 갈까요? 네. 삼성중공업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분기 이제 LNG와 FLNG 이제 부유식 LNG 효과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22% 급증을 했다. 영업이익이 이제 2,731억을 상당히 좀 잘 뽑아낸 상황이죠. 최근에 이 중공업 관련주들과 관련돼서 뉴스를 보다 보면 물론 이런 수주, 뭐 얼마의 영업이익을 냈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배를 만들 때 사실 원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후판이거든요. 배의 겉면을 이루는 아주 두꺼운 철판을 후판이라고 하는데 이 후판 가격 협상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가격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보통 조선주, 방산주 얘기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수주 잔고 부분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고는 한 3년치 이상을 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실적은 당분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전후,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끊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의 타임이 또 다시 찾아올지 여부를 잘 살펴보시면서 그 안에서도 탑픽 종목은 삼성중공업을 제안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종목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